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씨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고기가 아플 때, 이상할 때, 아니면은 내 물고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물고기 키우시면서 내 물고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니면은 물고기를 분양받으러 구입처에 갔는데 이 물고기들이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궁금하신 적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보통 물고기가 건강하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지금 계속 손님이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 해가지고 6번째 찍는 거라 얘네들이 오늘 하루 종일 밥을 먹어가지고 이 반응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물고기들이 건강하면은 밥을 먹으려고 손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남의 집 매장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집 어항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 탁 쳤었을 때 놀라가지고 화들짝 움직이고 다시 잘 모여야 돼.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잘 움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사장님이나 물방 사장님께 신뢰가 안 된다면 먹이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먹이 반응까지 봐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밥을 줘볼게요. 지금 얘네가 30분 동안 밥을 6번째 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과식인데. 잘 먹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물고기가 아파서 정말 치료를 포기해야 될 때가 되면은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셔야 되고, 이제 외관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안구 백탁이라고 해서 안구가 이제 밀가루 풀어놓은 것처럼 눈이 하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정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투명해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건 이제 물고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외형적으로 뭐 곰팡이가 피었다거나 점액이 나온다거나 비닐이 이렇게 뭔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섰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배에 빨갛게 발적이 있다거나 유형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걸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손님들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천천히 보고 가시라고, 유형하는 것까지 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물고기가 아프면 소비자분들이 인지했었을 때는 사실 좀 늦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물고기가 취미다 보고 항상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환수해주고 밥 잘 줬으면 별 이상이 없겠지 하고서는 어항을 안 보고서는 휙 하고 가는 날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어느 날 이상하다고 느꼈었을 때는 정말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물고기를 좀 이렇게 계속 관찰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이상하거나 너무 이상해져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환수 빡세게 해, 파이팅이 막 있어, 환수 열심히 해주고 밥 주고 바로 그냥 집에다가 술상 펴놓고 술 마시면서 물멍 때리는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시기에 늦은 거지. 적당한 시기에 약을 쓰면은 정말 약욕 2-3번에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소비자분들이 알기엔 늦을 때가 많아. 그래서 집에다 항상 제가 항생제, 네오테라 같은 거 꼭 하나 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약욕을 먼저 하면서 구입처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뭐 약을 구매한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항생제를 함으로써 일단 시간은 벌 수가 있거든요. 거진 그리고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애지간한 거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항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고기가 아팠다고 칩시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있는 붕어가 백전병을 심하게 걸렸어요. 백전병에 걸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큐프라민을 쓰면 돼요. 큐프라민을 정량을 쓰고 농도를 15일 유지합니다. 15일 유지를 하게 되면은 환수를 못 하잖아. 환수를 못 하게 되면은 에로보너스가 오기 참 편해요. 마침 또 에로보너스까지 걸렸어. 이렇게 되면 치료 우선순위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붕어 같은 경우는 백전병 걸린다고 안 죽어요. 이럴 때는 백전병을 깔끔하게 지금 당장 포기하고 환수를 하면서 맑은 물을 만들어주고 네오테라의 약욕을 하면서 에로모나스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고 환수를 안 하면서 그 들어온 물에다가 계속 네오테라 약욕을 해줬다. 이렇게 되면 치료율이 상당히 낮아져요. 이 물고기들이 컨디션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깔끔하게 백전병을 먼저 포기를 하고 에로모나스 먼저 잡아주는 게 순서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피한테는 좀 달라요. 구피 같은 경우는 백전병을 진짜 눈에 보자마자 빨리 치료 안 하면은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유튜브 장점이자 단점이, 제가 취급하는 어종이 금붕어, 코리도라스, 구피, 안시, 제가 취급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애지간한 사람들만큼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너무 매니악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어종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또 경험해본 적도 없는 걸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군산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면접 보러 가요. 이거는 진짜 떨어지면 쪽팔린 거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만큼 물고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더 재밌고 공부 열심히
붙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원서는 내가지고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붙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붕어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이게 소비자분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죠. 왜냐면은 보통 야 그럼 백전병도 고치고 에로모나스도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막 두 개를 순서를 정해가지고 치료를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안 했었을 때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편 이제 물고기가 꼭 질병으로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형님들. 보통 이제 물고기들이 병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은 걸 사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구가 이제 백탁이 생기는 거, 이 수정체가 맑지 않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환수만 해주고 여과력만 증대시켜줘도 다시 눈이 맑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환경만 개선해줘도 물고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막 네이버 지식인이나 막 어찌됐든 간에 이게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게 되게 어떠냐면요, 네이버 카페에 진짜 고수들도 많아. 열대어 커뮤니티에 완전 수족관 사장들 씹어먹는 고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 카페를 실질적으로 열심히 댓글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취미가 붙은 초보자분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댓글을 달아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 마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하신 데를 더 신뢰하고 문의를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물고기 키우는 게 어려우면서도 진짜 지킬 것만 지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도 물고기가 어려워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붙으면. 여러분, 한숨 이르지 마세요.